아내를 성폭행한 남성, 그리고 성폭행 당하는 아내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남편, 두 엽기적인 남자가 나란히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세상에 무슨 저런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는데 가서 말리든지 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휴대폰을 들이대고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일단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 예.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후배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예. 후배가 강제로 술에 취한 아내를 성폭행한 거죠. 그런데 예. 남편은 아내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걸 봐서 이건 불륜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예.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인물 관계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 B 씨와 이 아내 A 씨는 재혼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 C 씨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아내가 데려온 의붓딸이었습니다. 남편 A 씨는 남편 B 씨는 이 자신이 촬영한 성폭행 당하는 아내의 사진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의붓딸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전송받은 의붓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지금 아내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불륜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경찰에서 좀 물리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나요? 이제 상당히 지금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 사건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 생각할 때 일단은 저의 그냥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뭐두 가지 가설이 예. 정말 성폭행이 있는가의 여부도 정확히 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 꼭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 본인이 불륜으로 인해서 성관계 가진 사실을 발각이 되었을 때 예. 성폭행이 당했다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꼭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성폭행인지의 그 여부가 좀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 서로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의구심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원스톱 성폭행 그 예. 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예. 또는 혹시 이 후배와 이 부인 간에 평상시에 뭐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전화량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경찰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군요.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정말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인지 예. 아니면 혹시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후배와 이 당사자가 예.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나름대로 연출해서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다.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예. 가능성을 다 수사 열어놓고. 상황에서 네. 좀 정확하게 지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웅혁 교수님, 그리고요, 이번 사건의 등장 인물들이 다 50대예요. 아내와 남편은 52살로 이 동갑내기 부부고, 그리고 이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후배는 50살이거든요. 네. 50 이상의 어떤 중년들의 치정 사건 네. 좀 낯설거든요. 이렇게 치정하면 젊은이들의 전유물 아닌가요? 근데 50대가 더 불륜에 그 취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인가 또 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든가 예. 또는 기대하지 못했던 예. 어쨌든 이성에 대한 자극을 무엇인가 더 감동적으로 느낀다든가 뭐 그것이 이를테면 이제 뭐 홍상수 영화 감독도 그 같은 한 연장선으로 봤을 때 예. 오히려 사오정 세대라고 하는 40대, 예. 50대가 더 불륜에는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0대는 그야말로 열정적인 뭐 사랑에 몰입하게 되지만 예. 50대에는 또 다른 이른바 평상시에 꿈꾸지 못했던 일탈이 기회가 왔을 때 예. 무엇인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네. 이 남편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불륜의 현장이 발각이 됐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사람이지, 이거를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사진을 촬영을 하고, 게다가 그러면 증거를 수집했다 좋다 쳐요. 그거를 잘 보관을 해야지 이거를 의붓딸한테 또 보내기까지 했어요. 참 어렵네요, 이게. 짐작을 이렇게 하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예. 좀 이게 알아보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예.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아내가
저항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쉽게 그런 강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증거 수집을 위해서 냉정하게 아주 그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수사관 출신이시죠. 예. 또 하나는 또 만약에 그 아예 그 술로 인해서 지금 음주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 한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 술에 취해서 어. 아예 그 아내가 정신을 좀 잃어버린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저항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준강간에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정말로 그 강간에 준하는 처벌받는 그런 중강간 행위를 하는 상황이지만 아내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딱 인지를 하게 되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제지를 하고 상황을 이제 그 상황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더군다나 술자리였어요. 술 한 잔 그렇습니다. 들어갔으면 더 욱하는 게 예, 사람이잖아요. 더욱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굉장히 냉정하게 했다는 것을 볼 때 예. 실제로는 이 해당 남성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예. 혹시라도 뭐 그 전에 이런 유사한 낌새를 채고 기다렸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지금 이 남편은 만약에 정말 이 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진을 찍어서 의붓딸한테 보내는 바람에 본인도 지금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이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그런 장면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 그 노출된 사람들을 모르고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몰카로서 네.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아. 또 중요한 것은 예. 이러한 음란물을 사실 예. 이걸 음란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음란물을 딸에게 보냈단 말이죠. 예. 그것 자체가 일종의 성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법으로서 또 가려봐야 될 것인데 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딸에게 보낸 것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딸이 얘기를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처벌 의사가 존재한다고 하면 분명히 또 그것도 범죄로 또 다스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편 얘기를 했는데 손소혜 변호사님 그러면 이 아내에게 지금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진 후배, 네. 이 후배 남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그 강간행위 또는 중강간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전제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강간죄의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엄한 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런 법정형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요. 네. 그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경우에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형이 감경이 돼서요. 징역 1년 6월에서 3년까지가 되고요. 또 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해서 죄질이 예. 나쁘기 때문에 좀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징역 4에서 7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만약 정말 강간 또는 중강간 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후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형벌의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네. 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엽기적인 두 남성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 이 아내분인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는 불륜 의심을 받고 있고 남편 후배한테는 또 몹쓸 짓을 당했고 그리고 딸한테는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참 이분의 마음의 상처 빨리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웅혁 교수님. 네. 이번 사건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술을 뭐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어떻게 보면 술을 입으로 마셔야지 술이 사람을 마셨다 이런 그 언급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남편의 그 행동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예. 왜냐하면 그 보는 즉시 무엇인가 제질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예. 이런 그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예. 더군다나 이 지금 피해자 그 A 씨 자체의 어쨌든 그 아픔 자체인 거 얼마나 괴롭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같은 거 느끼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